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의성에서부터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여러 지역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시에는 전주민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는데요. 안동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경철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경북 안동시의 대피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안동시는 전 시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는데요. 대피소 주변으로는 차량 행렬이 혼잡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오후부터 강한 남서풍을 타고 빠르게 북상하고 있어 제가 있는 이곳도 안전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의성 산불은 강풍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됐습니다. 북쪽의 경우 안동을 가로질러 흐르는 낙동강 남쪽까지 불길이 올라왔는데요.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불씨가 강을 건너 날아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강 너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은 산불 피해에 대비하고 있고 국립경북대 안동 캠퍼스에서도 학생들과 인근 요양병원 환자를 학교 안 체육관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의성 산불의 동쪽 불길도 오후 들어 강해진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졌습니다. 오전만 해도 산불과 20km가량 떨어져 있던 청송 주황산 국립공원에도 불씨가 떨어지며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송군은 물론 더 동쪽과 북쪽에 있는 영덕군 지푼면과 영양군 석보면까지도 불길이 확산됐습니다. 특히 청송군 파천면에선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산불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덕군 4개면 지역 주민들에겐 대피령이 내려졌고 산불이 옮겨 붙은 지푼면 일대는 전기가 끊긴 상황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산불의 확산세에 경북 북부 교도소와 안동 교도소 등 4곳 교정시설의 수용자 3,500여 명에 대해선 다른 지역으로 이송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소방청은 경북 5개 군으로 번진 의성 산불의 확산세에 산불로는 처음으로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전국에서 가용 가능한 소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또다시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예보되면서 야간 진화 작업도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로 영주에서 경주 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중앙고속도로 예천 IC에서 의성 IC 구간과 서의성 IC에서 영덕 IC 양방향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안동 산불 대피소에서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시내 초입까지 불길이 번져 전주민 긴급 대피령이 발령된 안동 상황이 심각합니다. 고속도로와 국도는 물론 철도까지 대부분의 교통이 통제됐는데요.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안동시 정화동의 한 아파트 뒤편에서 산불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경북 북부 최대 종합병원인 안동병원 뒷산에도 매캐한 탄내와 함께 짙은 연기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안동 시내로 들어오는 국도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불이 붙었습니다. 산불이 지나는 경로에 있던 집과 창고 등 건물은 모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불꽃이 막 뛰는 거 보면 가슴이 지금 말도 못하게 두근두근거리고 있습니다. 의성 산불과 15km 이상 떨어졌던 안동 시내는 반나절 만에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불길은 강풍을 타고 불과 3시간도 안 돼 10여 킬로미터 이상을 날아왔습니다. 지금은 안동 시내 초입인 낙동강변 바로 앞까지 진출한 상태입니다. 안동대가 이름을 바꾼 경북대도 사실상 산불에 포위된 상태입니다. 안동시 낙동강 이남 지역 대부분이 불에 타거나 산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갑작스레 번진 산불에 안동시는 전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산불이 보이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은 안동체육관과 초등학교 등으로 몸을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불나가 다 타고 땡 돌렸다 불이 마고. 그래. 학교 피신하러 간다. 대피 인원은 아직 추산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이 의성과 안동 사이 길목을 막으면서 대구와 경주 등 남쪽으로 통하는 고속철도와 고속버스 운행, 일반 도로 진입은 모두 통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닷새째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경상남도에서도 강풍 탓에 불길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앞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산청과 하동 지역 12개 마을, 그리고 등산객에게도 추가 대피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이선영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산불이 옮겨 붙은 하동군 옥종면에 나와 있습니다. 산불은 바람을 타고 내려오면서 주변으로 번지는 모습인데요. 저녁 무렵엔 산불 지휘본부 근처까지 불이 번지며 본부도 급히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산청 산불은 낮 한때 진화율이 90%까지 올라갔지만 오후 들어 강풍특보까지 내려질 정도로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되며 진화율은 87%까지 떨어졌습니다. 강풍을 타고 번진 산불은 하동군과 진주시까지 번졌는데요. 진주 수곡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2시간여 만에 주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산불의 확산세에 산청군 2개 마을 50여 명, 하동군 10개 마을 860여 명에게 추가로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불은 지리산 국립공원 400m 앞까지 근접했던 걸로 전해졌는데요. 헬기와 진화 인력을 집중 투입하며 불길 확산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가 지면서 진화 헬기는 모두 철수했지만 진화 현장에선 인력 2,100여 명과 차량 215대를 구간별로 배치해 밤새 민가 확산을 저지할 계획입니다. 오후 6시 기준 산불 영향구역은 1,600여 헥타르이며 여전히 꺼야 할 불길이는 7.5km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산청과 하동 주민 1,800여 명이 단성중학교 등 대피소 12곳에 머물고 있고 주택과 공장을 비롯해 64곳이 불에 탔습니다. 한편 진화 작업을 벌이던 산불 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이 숨진 일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점이 있는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하동군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그러면 전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안동의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자, 서 의원님, 지금 네, 안동 시내에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시내에서도 불기둥이 보일 정도로 하는데 체감하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저녁 되면서 이제 바람은 좀 잦아들어서요. 불길은 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안동으로 들어오는 모든 도로가 현재 남쪽에서 의성에서 들어오는 그 고속도로 그리고 중앙선 철도, 나머지 지방도로 등도 다 폐쇄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안동대학교가 불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대학생 전체가 지금 도시 외곽으로 다 빠져나가서 안동 이마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동 시내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안동 국립안동대 쪽의 상황이 좀 나쁜 걸로 보여지고요. 시내 도심 중앙에는 지금 평온한 상태, 그리고 이제 바람이 좀 불고 있고 그러나 상당한 시민들이 안동시청의 대피 문자로 인해서 지금 북쪽 영주나 이쪽으로 그 택시를 타거나 자차로 가거나 이렇게 빠져나간 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시내에서 불길은 물론 연기까지도 느껴지고 보이는 상황인가요? 어느 정도인가요? 오후 4시, 특히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는 마치 화산재 같은 그런 연기가 안동 시내를 완전히 뒤덮으면서 시내에서 화산재처럼요? 네네, 화산재처럼. 그리고 눈으로 가시권 내에서 흘러가는 것들이 아주 뚜렷이 보일 정도로 네. 그래서 안동을 에워싼 남쪽 전체가 거대한 연기에 쌓여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그 안동 남쪽에 기란부터 하회마을 있는 함천 일대까지 네. 전체가 다 지금 현재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좀 비관적인 그 소식은 네. 상주 영덕 고속도로 청송 IC까지 불길이 가서 민가가 불탔다는 것이 이미 저녁 7시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 되면 네. 일각에서는 지금 이 불이 영덕과 그다음에 영덕은 동해안입니다. 네. 그까지 불이 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북쪽에서 동쪽으로 번지고 있다는 얘기군요. 네, 근데 이제 이건 대단히 충격적인 것이 불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네. 현재 이제 영덕과 영양의 산불이 별건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기서 네. 안동 기란 일대에서부터 청송 거쳐서 영덕으로 간 건지는 새벽까지 확인해봐야 되는데 네. 상황은 어쨌든 매우 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는 물론이고 중앙선 철도까지 통제가 됐잖아요. 네. 안동 15만여 인구 중에서 약 20% 정도가 70세 이상 인구던데 이게 네. 현재 대피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안동서 경찰관들이 1000여 명 되셨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연로하신 분들은 대피 문자는 소용이 없고요. 네. 직접 2022년, 23년 대형 산불 경험으로는 소방관, 경찰관들이 직접 들어가서
강제 집행에 버금가는 퇴거하듯이 모시고 나오지 않으면 네. 이렇게 나가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안동 남쪽의 농산촌 마을들은 전부 이 고령화되어 있는 분들을 사시고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 되면 상황이 파악될 텐데 그 점이 지금 제일 걱정되는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자, 나흘째 산불이 계속되는 울산에선 불길이 마을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1,700세대 아파트를 비롯한 2,000가구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5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울산 울주군 송대마을 뒤편 화장산이 시뻘건 불길로 뒤덮였습니다. 소방 헬기가 1차로 물을 뿌린 자리에 소방대원들이 속속 투입돼 잔불을 잡기 시작합니다. 울산 대운산 산불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20km 떨어진 언양읍에도 불이 났습니다. 숲이 우거지니까 대타는 소리가 팍팍팍팍 하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약간 계속 급속도로 타더라고요. 산 정상 부근에서 시작된 불은 메마른 산 능선을 타고 급격히 확산됐습니다. 바람을 탄 산불이 인근 국도를 넘어 번지자 산림당국은 오후 5시 20분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인근 아파트와 마을 주민 2,000가구에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불로 인한 짙은 연기로 500m 떨어진 20층 아파트도 분간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산불 진행 방향에는 12년 전에도 대형 산불로 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었던 언양읍 신화마을도 포함돼 있어 주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13년에 불러고 난 뒤에 다시 지었어요. 다시 지어갖고 또 이거 하면 또 재산상 손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지금 걱정됩니다, 지금요. 엿새째 이어지는 건조주의보에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어 산불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번지는 산불에 지리산 국립공원까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천왕봉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진화 작업에도 불길이 끊임없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곳곳에서 연기가 피오릅니다. 진화 헬기가 연신물을 쏟아붓습니다. 마을 뒤편까지 산불이 번지면서 주민들은 대피했습니다. 전자산 이제 다들 투자돼 있고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저 날아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이제. 엄청 불안하죠. 동당리 뒤편 산불 현장에서 지리산 국립공원 구역까지는 수백 미터 거리에 불과합니다. 천왕봉까지는 8.5km 정도지만 바로 옆 중산리까지 불이 번질 경우 천왕봉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뚫리면 어떻게 되나요? 지리산 국립공원이 살 수가 있죠. 여기는 쭉 연결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이라도 넘어갔다면 위험해지죠. 산림당국은 산불이 지리산 능선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헬기를 집중적으로 배치했고 산불 전문 진화대도 투입했습니다.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헬기를 집중 투입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확산 지연제인 리타던트라는 약재를 포함해서 저지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 첫 발화 지점에서는 낮에 헬기 진화를 해도 밤에 되살아나는 진화와 재발화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두꺼운 낙엽 속에 불씨가 살아나 바람을 타고 번지는 겁니다. 산불은 지상 진화를 해야 완전히 끌 수 있는데 산세가 흠해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쪽에 올라갔다 왔는데 낙엽층이 두껍게 있어서 물이 안 스며드는 게 안 꺼지는 거예요. 경사가 45도 이상 되기 때문에 좀 접근도 어렵고. 닷새째 이어진 산청 하동 산불 현장에선 주민 피해와 지리산 확산을 막기 위한 막바지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이번 산불은 마치 도깨비불같이 번지고 있습니다. 강풍의 불씨가 사방으로 퍼지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갑자기 불이 나고 그만큼 불길을 잡기도 어렵습니다. 불길이 번지고 있는 안동과 의성에서는 진화대원은 물론 주민들까지 나서 불길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조건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북 안동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도로 주변 산등성이에서 새빨간 불길이 무서운 기세로 타오릅니다. 불길이 도로 근처까지 접근하면서 곳곳에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안동으로 넘어온 산불 때문에 고속도로가 보다시피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하늘이 누렇게 보이고
바람도 매우 거세게 부는 상황입니다. 안동의 한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해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연기가 온통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근처 야산에서 타오르는 불길만 보입니다. 시야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고 주민들은 긴급히 대피에 나섭니다. 안동 산불은 의성에서 번졌습니다. 강한 바람에 불티가 사방으로 번지면서 마치 도깨비불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이 납니다. 산불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 경북 의성의 한 마을입니다. 갑자기 야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저 바람이 일로 부면 불씨가 또 일로 오고. 지금 많이 불안하시겠어요, 주민들? 말도 마. 잠도 못 자고 지금 밤에 잠도 못 자고 불이 막 순식간에 오더라 가막. 큰 산불에 소방당국이 총동원된 상황. 다급한 주민들이 직접 물을 뿌리며 불길 잡기에 나섰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미끄러운 야산에 올라 호스로 물을 뿌려봅니다. 갑자기 피어오르는 불길에 주민들은 속이 탑니다. 이건 불이 전혀 없었단 말이라. 그래. 지금 다 잡았단 말이야, 우리 마을은. 근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갑자기 지금 한 시간 전부터 불이 갑자기 서는기라. 지난주 산청 산불에 투입됐던 진화대원은 오늘은 의성 산불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험 많은 대원들한테도 여기저기 불길을 옮기는 강풍은 위협적입니다. 불이 이리 올라다가 확 쳐보면 불이 마음대로 불러. 그러면 뭐 오만 생각이 다 나죠. 뭐 내가 죽는 건지 안 그러면 내가 기절하는 건지 뭐. 산을 다 올라와도 바람이 방향을 틀면 긴급히 철수해야 합니다. 바람이 일로 부르고 낫지 않을까요? 지금 돌바람으로 저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서 엄청 위험한 상황이라 가지고 일단 대피 명령을. 특수진화대원들이 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갑자기 산 아래로 불면서요. 불길이 순식간에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철수하는 건데요. 저희 취재진도 대피 안내를 받아서 지금 바로 대피하려고 합니다.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마을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산불이 덮친 주택입니다. 이 바닥에는 무너져 내린 지붕 잔해들이 있고요. 집은 벽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강풍에 불길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연일 이어지는 산불에 주민들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화마가 덮친 경남 산청의 마을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올해 일궈온 농장은 재만 남았고 대피소에서 지내는 주민들은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경남 산청 산불로 가장 피해가 심한 중태마을. 마을 안 집들은 곳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곳에 산 최순철 씨. 추억이 담긴 앨범과 가재도구 등 살림들이 사라졌습니다. 화재 당시 혼자 있던 어머니가 다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약하고 휴대폰하고 그것만 챙겨가고 옷이고 뭐이고 뭐 사정 아무것도 뭐 다 그때 빼고. 15년 전 귀농에 감농사를 하는 정병은 씨는 농장이 산불에 타버렸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농장 수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특별 재난 구역 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좀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해주고 철거할 거 철거해주고. 갑자기 닥친 산불에 급히 대피하다 차를 잃은 주민도 있습니다. 집은 간신히 살렸는데 그랬는데 이제 와 보니까 차가 이 모양이 되어 있었는 게라 우리 아들은 지가 차가 불이 났는 거 못 났는 거. 단성중학교에 마련된 주민 대피소. 86살 김필순 씨는 헬기 소리만 들어도 산불이 떠올라 편히 쉴 수 없다고 합니다. 나 비행기 소리만 들어도 겁이 난다. 청원에는 내가 재진 거 그때. 이거 벌떡벌떡 하더라. 불 꽂고 보고 난다. 79살 정윤순 씨는 불을 끄다 숨진 산불 진화대원 소식에 가슴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꽃피는 나이로 안타깝게 보여.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 너무 된 부모로서 부모 입장은 똑같거든. 자원봉사자들은 본인의 마을이 피해를 입고 집 걱정이 되는데도 피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배식을 하면서 하루에 500인분을 3번의 식사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지옥 같은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의성 산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운사와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촬영지로 유명한 안동 만휴정까지 전소됐습니다. 마을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안동 하회마을과 바로 옆 병산서원은 불길이 7km 앞까지 근접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드라마 배경으로 유명한 안동 만휴정과 그 뒤 국가명승 원림 위로 거대한 화염이 몰려옵니다. 위험해! 우와, 밑에까지 불났어. 순식간에 불길이 뒤덮어 취재진도 소방관도 소방차도 다급하게 철수합니다. 홍매화가 흐드러진 바로 앞 묵계서원, 인근의 전통사찰 용담사와 금정암 화엄강당도 화마가 덮쳤습니다. 대낮인데도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연기가 자욱합니다. 순간적으로 방향을 알 수 없는 돌풍이 불어 불길이 사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의성 고운사에도 불길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고운사는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입니다. 보물인 석조열의 좌상은 해체 후 안전한 곳으로 옮겼지만 연수전과 가운루 등의 목조 건축물은 모두 전소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산이 앞산 뒤산이 다 불 붙는 거 보고 나왔으니까 전체가 다 탔겠지. 식구들 전부 다 남았어. 마을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안동 하회마을에도 불길이 7km 가까이 근접했습니다. 서해 유성룡 선생 종택인 보물 충효당과 양진당, 수십 채의 초가에는 쉴 새 없이 살수 작업이 펴지고 120여 명의 주민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우리 들어오지 말아야 되지만 큰일 났지 뭐. 나이 90에 따들은 또 사다 처음 봤어 이거. 역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병산서원도 초비상입니다. 하지만 지원 올 소방차가 턱없이 부족하고 서원을 감쌀 방염포 하나 없습니다. 한 5km나 7km 정도 있다 그러지만 이거 바람 한 번 순간에 불으면 10분 만에. 해당 지자체나 국가유산청은 불길의 현장 접근이 불가능해 현재로선 경북 북부 지역의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서울 도심의 대형 땅꺼짐 사고로 추락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퇴근 시간 도로 위를 달리다 순식간에 18m 아래로 추락한 건데 서울시는 사고 현장 아래에서 진행된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된 차량 앞 도로가 가라앉더니 순식간에 커다란 구멍이 뚫립니다. 앞서가던 차량은 튕겨나오듯 피했지만 뒤따르던 오토바이는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구덩이 안쪽에선 거센 물줄기가 솟구칩니다. 전봇대하고 나무가 넘어지면서 이제 전봇대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나무하고 전봇대하고 저 구멍 안으로 다 들어갔거든요. 도로 4개 차선이 갑자기 내려앉으면서 지름 20m, 깊이 11m의 땅 꺼짐 현상, 이른바 싱크홀이 생겨난 겁니다. 바로 아래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중인 터널 깊이까지 한순간에 18m가 뻥 뚫리면서 6,480톤의 토사가 쏟아졌습니다. 도심을 달리다 18m 아래로 떨어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찾기 위해 소방당국은 배수 펌프로 물을 퍼내고 굳은 진흙을 중장비로 퍼내면서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싱크홀 중심부에서 차례차례 오토바이와 휴대전화가 확인됐고 사고 17시간이 지난 낮 11시 22분쯤 30대 운전자는 50m 안쪽에서 진흙에 매몰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들어갔던 그 상태에 헬멧을 끼고 바이크 장화를 신은 상태에서 거의 온전하게 엎어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지하철 9호선 공사 현장에 있던 노동자 5명은 사고 전 물이 새는 누수 현상을 보고 터널을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일단 도로 아래 상수도관이 파열돼 물이 새어나오면서 집안이 약해져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굴착 공사가 상수도관 파열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고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지하철 9호선 공사 과정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고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부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그런데 사고 이전부터 현장 주변 배수로 옆에 구멍이 뚫리고 바닥에 균열이 생겼다는 신고가 계속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지하수 누수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다른 지하 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집안 침하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가장자리 배수로 옆으로 사람 얼굴 크기만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건 다 무너졌었죠? 네. 오전 11시 30분 민원을 접수받은 강동구청은 오후 5시쯤 보수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기 1시간 반 전이었습니다. 이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선 이달 들어 바닥에 균열이 생겼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저희 주유소 바닥이 갈라지면서 치마가 일어났고 주유소 바닥이 금이 크랙하면서 1cm 이상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다 민원을 넣고 서울시는 바닥 균열 민원을 접수해 주기적으로 검측을 했지만 이상이 없었고 보수공사를 한 배수로 파손도 땅꺼짐 현상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토목업체 관계자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고 현장 구멍 난 거에서 깊이가 20m라고 한다면 양쪽으로 10m 선에는 다 영향 범위라고 보이는데요. 그 정도라면 이거는 어떤 징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땅꺼짐 현상은 상하수도관에서 물이 새거나 지하 굴착 공사 도중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주변 토사를 쓸고가 빈 공간이 만들어질 때 주로 발생합니다. 특히 터파기를 하면서 물막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토사가 유실되고 집안이 약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전문가들은 집중호우나 폭염 등 계절 요인이 없었던 만큼 지하철 터널을 뚫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하수 밑에 있으니까 그걸 빨리 보강 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보강을 제대로 안 하고 하다 보면은 물하고 쏟아지면서 이렇게 터널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위에 그 싱크홀이 나는 거거든요. 다만 석 달 전 국토교통부의 지표 투과 레이더를 이용한 특별 점검에선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심 땅속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사고 현장 이외에 도시철도 건설이나 복합공간 공사가 진행 중인 다른 지하 현장에 대해서도 집안 침하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 벌써 100일이 넘었지만 아직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면서 혼란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선고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은 있는지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은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역대 최장인 102일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종 변론이 끝난 지도 한 달이 다 됐습니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걸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선고를 마친 재판관들은 오늘도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헌재 내부가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 평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 밖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하나하나 보느라 오래 걸린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탄핵 심판 기간이 예상외로 장기화되면서 재판관들 의견이 나뉘어진 것 아니냐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번 주 금요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관례에 따라 이틀 전인 내일 선고일을 예고해야 합니다. 헌재는 이번 주 목요일 오전에는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했던 일반 사건들에 대한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헌재가 이틀 연달아 선고를 한 적이 드물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헌재 관계자는 어떤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헌재가 선고를 늦추면서 일단 이 국민들의 이제 불안감이 계속 점점 더 커지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적시에 올바른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학자들 다수는 위헌, 위법성이 뚜렷하게 드러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 일인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장기화될수록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더 들 거라고도 했습니다. 헌법 수호의 마지막 관문으로서 헌법재판소 존재 이유를 스스로 입증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헌재 결정을 존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참 모순적이죠. 헌재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고 이젠 국민들에게 헌재 결정을 존중하라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에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자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폭력 시위 우려가 커지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그것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취지의 헌재 결정에 자신은 어떡할지 이틀째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헌재 재판관 다수 의견은 분명합니다. 재판관 미임명으로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정 최고 책임자의 공백 상태가 언제 해소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며 한 총리의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가 문제 삼는 여야 합의도 반박했습니다. 여야가 그동안 협의 내용을 토대로 국회의장에게 후보자들 추천 공문을 보냈고 이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후 국민의힘이 청문 절차에 불참했다고 해서 협의 없이 재판관이 선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임명하면 된다고 한 김복형 재판관 의견도 한 총리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상당한 기간만 충족이 되면 파면 요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이제는 임명하지 않으면 김복형 재판관도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 헌법학자 100여 명이 모인 헌법학자회의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한 총리 스스로가 국민 앞에서 밝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의무라는 것,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때 헌재 결정에서 이미 확인됐습니다.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헌재 판단이 나온 지도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이렇게 헌재 결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말과 배치되는 군인들의 진술이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에는 민간 여론조사 기관인 꽃에 출동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는데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여론조사 꽃의 경우 자신이 가지 말라고 해서 계엄군 투입이 중단된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만 이 말과 달리 일선 군인들은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일부러 따르지 않은 거라고 진술한 겁니다.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론조사 기관 꽃에 군 투입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건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론조사 꽃도 제가 가지 말라고 이제 아마 그게 자기들 그 계획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는 하지 마라 그래서 가다가 거기는 이제 중단했을 것이고요. 하지만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 말은 달랐습니다. 유재원 방첩사령부 사이버 안보실장이 여론조사 기관 꽃 병력 투입 지시가 물리적으로 이행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적법한지도 의문이었다며 과장들과 회의를 하며 이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난해 12월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실장은 향후 조치는 국정원 등이 할 것인데 안 되면 너희가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서버 등 데이터 자료를 확보해오라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사법경찰관이 아닌 군인이 서버를 확보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지 의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 실장은 자신을 따른 부하 몇 명과 일단 사령부를 나오긴 했지만 현장에 가지는 않고 잠수교 남단에서 대기했다고 했습니다. 부하들에게는 출발 때부터 오늘 우리는 한강을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방첩사 수뇌부가 군병력을 보내기로 한 건 선관위 3곳과 꽃 등 모두 4곳.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예, 하여튼 출동신 게 많은데 왜 보냈습니까? 왜 보냈냐고요? 네. 저는 이 지시에 따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론조사 기관 꽃 병력 철수 지시를 자신이 했다고 하지만 불법성을 인식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일선 군인들 진술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헌재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상경한 전국농민회 총연맹이 작년 연말에 이어 남태령에서 시민들과 함께 윤 대통령 파면을 외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트랙터의 도심 진입을 막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자, 공태현 기자. 평일 늦은 시각인데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는 것 같은데 현장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전국 농민의 총연맹 소속 농민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이곳 남태령에 많이 모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집회는 오늘 오후 2시쯤 시작됐는데 지금 밤 10시가 넘어가는 시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농은 당초 트랙터 20대를 끌고 상경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경찰이 트랙터에 서울도심 진입을 불허하면서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과 대치한 상태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농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도 트럭 진입만 허용했습니다. 현재 트랙터는 화물 트럭에 실려 있는 상태고요. 경찰은 기동대 27개 부대 1,700여 명을 배치하고 차벽을 설치해 도심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경찰은 잡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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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을 끝내자! 파면이 답이다! 파면이 답이다! 트랙터들이 아예 못 들어온 건 정말 유감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윤석열은 계엄령을 했는데도 저렇게 따뜻한 방에서 좋은 음식 먹고 저러고 앉았는데 너무 성질이 나서 나왔습니다. 남태령 집회 현장 근처에선 극우 유튜버 등이 전농의 상경 시위를 막겠다며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과의 충돌도 우려됐지만 경찰이 양측을 분리하면서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다만 전농 측 집회 참석자가 경찰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밀쳐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전농은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상경해 남태령에서 경찰과 밤샘 대치하며 시민들과 집회를 벌였고 당시 일부 트랙터는 서울 한남동 관저까지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전농 측은 트랙터 행진 시위가 허용될 때까지 남태령에서 밤생 집회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태령 고개 집회 현장에서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헌법의 이름으로 탄핵하기가 이토록 오래 걸릴 일인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지자 한국에 내로라 하는 작가들이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헌재는 언제까지 저울에 눈금을 셀 것인가? 이 버팀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법의 최저선을 지켜달라. 이젠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을 돌려달라. 우리는 살아있는 블랙박스다. 한 작가의 말처럼 평안하다라는 감각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까마득하고 보름째 단신 농선 중이던 시인은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 어떤 호소가 더 필요한 걸까요? 문다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음식을 끊었던 송경동 시인. 우리 국민 모두가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헌재는 왜 판결을 미루고 있습니까? 단식 보름째 결국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문학인들은 그러나 진실을 파헤치는 글싸움이 시작됐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의 파면과 그들의 파국을 지켜보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음칼이 되어 여기 서 있습니다. 문단의 거장들도 굵고 짧은 한 줄 성명으로 시민들 옆에 섰습니다. 노벨문학상 시상식 이후 두문불출하던 한강 작가.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는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촉구했고 시집 날개 환상통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은 김혜순 시인은 우리가 전 세계인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해다오 제발이라 호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요구사항을 한 줄로 전하자는 동료 시인의 제안에 문인 414명이 응답했습니다.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 굉장히 불안감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윤석열, 성 나가라. 열받는다며 삼행시를 쓴 젊은 시인 김보나. 민주주의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소망한 소설가 은희경. 침몰하는 이 나라를 세울 때 우리 이제 다 왔습니다라며 희망을 말한 시인 이병률. 세대와 장르의 경계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12월 3일 이후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모종의 어떤 부채감 같은 게 있는 거죠. 매일같이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 떠올리고. 지금 이 사회에서 이 너무 닥쳐와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글을 쓰는 게 이게 중요할까? 이런 혼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같은 소설을 쓰고 싶지, 소설 같은 일이 벌어지는 나라에서 살고 싶진 않다는 작가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소설 같은 하루를 또 버텼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이 광화문에 설치한 천막 당사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철거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 시장이 극우 세력 눈치만 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장외 투쟁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촛불혁명의 성지 서울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차린 지 이틀째. 천막 당사에서 원내 대책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매일 광장에 울려 퍼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강조했습니다. 전국 수백만 명의 국민이 광장에서 거리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쳤습니다.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광장을 지키며 탄핵 열기를 모아가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당내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투쟁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를 박차고 나가 천막 당사를 설치했습니다. 학교에서 사고치고 가출한 비행 청소년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법 점유를 용인할 수 없다며 철거 검토까지 지시했는데 민주당은 집회 신고까지 마치고 적법하게 설치한 거라면서 오 시장은 극우 지지층 눈도장을 받고 싶은 거냐고 맞받았습니다. 탄핵 심판이 장기화되면서 국회와 광장의 경계는 사실상 희미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먼저 거리로 나선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었고 지금도 2주 넘게 헌재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천막 당사를 거칠게 비난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작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선택이라며 두둔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당 의원들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용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분간 여야 모두 국회와 광화문, 헌재 앞을 오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한 뒤 이 결의안 채택을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모이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전원위 소집 방침에 대해 아직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 판단 형량이 유지된다면 이 대표의 대선 행보에도 차질이 생기는데요. 쟁점이 뭔지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다른 재판에 출석하는 길에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예상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2심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검찰이 허위 사실로 지목한 발언은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등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이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가 호주 출장에서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는데도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봤습니다. 또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 당시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도 거짓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고 김문기 씨를 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고 한 나머지 발언들은 무죄로 봤습니다. 2심 재판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발언의 허위성 여부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등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을 집중 심리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2심 재판에서도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석한다면 어떻게 정치인이 말하냐면서 검찰이 너무 과하다고 말했습니다. 2심 선고 결과는 향후 이 대표의 대선 행보와도 직결되는 만큼 유무죄 판단뿐만 아니라 형량 판단도 얼마나 달라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지만 유죄라도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확정되면 출마의 제약이 사라집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따라 오는 5월이나 6월에 조기 대선 국면이 열려 이 대표가 출마한다면 대법원 재판 진행 중에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현대차 그룹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31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한계를 보이면서 기업들이 각자 도생하듯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입니다. 송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옆에 위치한 루즈벨트룸. 트럼프 대통령의 소개에 이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연단에 섭니다. 정 회장은 미국에 무려 3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m pleased to announce an additional $21 billion in a new investment over the next 4 years. Our largest U.S. invest ever. 오는 2028년까지 자동차에 86억 달러, 부품, 물류, 철강에 61억 달러, 미래산업과 에너지에 63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 회장은 루이지애나 제철소 투자로 일자리 1,300개가 생기고 조지아주 공장을 새로 가동해 미국 내 자동차 생산량이 연간 120만 대까지 늘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규모는 1986년 현대차가 미국에 진출한 이후 투자한 전체 금액을 뛰어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압박의 효과라고 스스로를 치켜 세웠습니다. This investment is a clear demonstration that tariffs very strongly work. 앞서 대한항공은 미국 항공기와 엔진 등 48조 원대 구매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국내 기업들이 선제적인 대미 투자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정부의 취약한 대응력에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돌파구를 찾는 셈입니다. 정책적으로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를 기업들이 역할을 해내주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뭔가 교섭력을 발휘하고 근본적으로 대규모 투자 발표가 실제 트럼프의 관세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관세 사정권에 놓인 삼성과 SK 등 또 다른 수출 기업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한국인 대학생이 미국에서 강제 추방 위기에 몰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가자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한 걸 트럼프 행정부가 문제 삼은 건데요. 미국 곳곳에서는 트럼프 정책 전반에 맞서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세웅 뉴욕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가자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대학에서 확산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좌파 운동권의 선동이라며 주동자 체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근거로 내세운 법이 이민법입니다. 중동 출신 대학원생을 구금한 데 이어 시위에 참여했던 한국인 여학생 정모 씨를 강제 추방 대상에 올렸습니다. 영주권자로 합법적인 체류자인데 반전 시위에 참여해 이민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First they came for the pro-Palestinians. Who will they come for next? 하지만 오히려 시위 규모는 커지고 대상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료 예산 삭감에 대한 걱정부터 교육부 해체 반대까지 참여 이유도 다양합니다. My wife has a chronic health condition, and if we lose our health benefit, we will have medical bankruptcy. So many people are impacted by this, and I think we need to put a stop to that.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적인 근거도 없이 머스크를 내세워 과두 정치를 하고 있다며 테슬라 불매 운동도 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 불매 운동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차원의 엄단을 예고했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집회 현장에 나왔습니다. 정치권 진보 진영도 결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 83세 노장 버니 샌더스가 미국 전역을 도는 장외 집회를 시작하자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We will not allow you
to move this country into an oligarchy. 민주당 정치인도 참여해 힘을 보탰습니다. Are you all ready to rock? Are you all ready to take our country back?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7%로 견고합니다. 트럼프의 독주를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대 진영은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어제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동시에 금융기관도 대출 옥죄기에 들어가자 거래가 뚝 끊겼는데요. 부동산 정책의 대출 기조까지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에선 우려도 나옵니다. 김건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된 서울 잠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지금 아주 조용해. 전세 안고 살라는 사람이 이제 끊어진 거지. 30억을 자기가 직접 와서 살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함께 지정된 용산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던 실수요자들의 문의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시중은행에서 대출 어떤 컨디션 자체가 유주택자한테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 규제도 시작됐습니다. 이곳은 송파구 잠실 일대인데요. 일부 시중은행들도 이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인 지역들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따라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는가 하면 서울 지역 유주택자에겐 주담대와 조건부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한 곳도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정부는 은행들의 금리 인하를 촉구해왔고 실제 대출 규모도 늘었습니다. 연초 이사 수요가 끝나가는 이달 중순, 불과 일주일 새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1조 3천억 원 급증했습니다. 3월 주택가격 전망지수도 큰 폭으로 올라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가계대출 관리로 돌아섰습니다. 갭 투자와 관련돼서 다주택자 주담대 부분이 조금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 업권이랑 좀 더 소통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서울시의 어설픈 부동산 대책에 대출 정책마저 뒤바뀌면서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은 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월세 시장으로 상승세가 옮겨가진 않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우입니다. 프로야구에서는 LG가 한화를 꺾고 개막 3연승을 달렸습니다. 특히 박혜민 선수가 보고도 믿기 힘든 호수비 2개로 경기를 지배했는데요. 김수근 기자입니다. 초반은 근래 보기 드문 투수전이었습니다. 팀의 3선발로 나서 자신의 생일에 선발 등판한 한화 류현진은 상대가 감탄할 정도로 기막힌 제구력을 과시했습니다. 최고 구속 148km에 6회까지 삼진 5개를 잡으며 무실점 투구했습니다. LG 선발 에르난데스도 위력적이었습니다. 7회까지 한화 타선을 상대로 8탈3진 무실점 투구를 펼쳤습니다. 흐름을 바꾼 건 박혜민이었습니다. 6회 김태현의 장타성 타구에 몸을 날려 그림 같은 호수비를 펼친 데 이어 8회에도 대타 권강민의 얕은 타구를 걷어내 한화의 득점 기회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동료 오스틴이 90도로 절을 할 정도였습니다. LG는 8회 해결사 문보경이 2타점 2루타로 결정타를 날려 개막 3연승을 달렸습니다. 수비 하나로도 경기를 좀 바꿀 수 있구나, 공격이 야구의 전부만은 아니구나라는 걸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었던 게임이어서 개막 2연전에서 무려 24점을 몰아쳤던 삼성은 오늘도 폭발했습니다. 이재현과 구자욱이 각각 석점 홈런을 터뜨린 데 이어 6회엔 김영웅의 말로 홈런이 터지는 등 사상 최초로 개막 3경기 연속 2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기아도 나성범의 연타석 홈런에 외국인 타자 위스덤이 첫 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하면서 키움을 물리쳤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오늘 충청과 일부 남부 내륙은 3월 기준 역대 가장 강한 바람이 관측됐습니다. 슈퍼컴퓨터 예측을 보시면 바람은 내일 새벽까지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오후가 되면서는 이 기류가 남풍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주의보 수준은 아니지만 바람이 계속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황사의 영향으로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슈퍼컴퓨터 예측에서도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 황사 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는 게 보입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아침 출근길 무렵이 가장 심하겠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에 초여름 같은 날씨도 나타났습니다. 붉게 보이는 충청과 남부지방에서 3월 중순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는데요. 제주의 낮 최고 기온이 28.8도, 구미 28.5도, 서울은 21.4도까지 올랐습니다. 이 고온 현상과 건조한 날씨는 모레 비가 오면서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최고 20mm로 많지는 않은데요. 이 모처럼만의 비 소식이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지방은 내일 저녁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전주가 26도까지 치솟겠고요. 비가 그친 뒤 다음 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